자, 이번 소식은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과 함께하는 북한 소식입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계속 지금 피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고위급 간부들도 자신에게 숙청의 칼날이 올까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여서 사표까지 던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교수님. 자, 일단 숙청 기획자도 공포에 떨었다. 오늘 아침에 조간에도 보도된 내용인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숙청하려고 기획을 막 했던 사람들이 떨고 있고 그래서 사표까지 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숙청 기획자라 하면 나름대로 김정은하고 가장 가까운 사이에 있기 때문에 숙청이라고는 엄청난 그런 작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숙청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김정은이 밑에서 가장 신뢰받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한 방법으로 처형되고 이러니까 옆에서 다 보는 거죠? 다 보고 다 자기가 기획한 대로 결국은 다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가장 무서운 사람은 기획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나도 언젠가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공포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바로 이분인 것 같은데요. 조현준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이분이 이제 숙청 다 기획을 한 건데 결국엔 신경쇠약 증세로 사표를 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숙청 같은 거 하는 것이 어떤 일시적인 현상으로 뭐 일정한 수의 관리들을 갖다가 숙청하고 끝내버리면 괜찮은데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김정은이가 숙청 작업을 하다 보니까 기획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스트레스가 장기화되면 결국은 신경쇠약증 같은 거 걸리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조현준 같은 경우는 이제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가장 김정은이의 그 신뢰를 받으면서 커온 당 정통 관료인데 뭐 누가 됐든지 간에 김정은이한테 한순간에 마음에 안 들면 숙청되니까 잠이 안 오고 뭐 그만두고 싶겠죠. 예, 저 같아도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예. 그 옆에서 그걸 다 봐야 되고 내가 누구를 죽여야 될지 다 올려야 되고 어디서 죽여야 될지 뭘로 죽여야 될지 이런 걸 다 세부적으로 다 정리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간부들도 지금 시달릴 것 같은데 다른 간부들 사정은 어떻습니까? 되게 이제 이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 사실 누구가 다음 순서가 될 것이냐 이렇게 예측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누군가는 죽는데 지금까지 처형되는 순서랄까 처형되는 그 사람의 특징을 보면 김정은이한테 가장 신임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먼저 없어져 간다. 사라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북한 내부에서는 이거 김정은이한테 신임을 받는 게 과연 좋을 것이냐. 내 명을 단축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공포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비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이렇게 떠 있으면 태양 가까이 가면은 적당한 거리에 있어야지 너무 가까이 가면은 타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로 지금 그 논리가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네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가까이에서 신뢰를 받으면서 자칭 신복 또는 측근이라고 이 평판을 받는 사람들일수록 느끼는 공포심이 큰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거는 숙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방법이 있긴 합니까? 어디에 있으면은 숙청 대상도 안 되고 안전하게 또 권력도 누리고 이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그게 합리적인 그 어떤 추측이 불가하다. 그리고 할 필요도 없다. 왜 그러냐면 통상적으로 어느 국가든지 정상적인 국가 행태를 하는 나라에서는 숙청을 당한다. 그러면은 나름대로의 어떤 합리적인 설득력 있는 기준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국의 국가 정책을 수행하다 실패했다. 그래서 민심 위반이 크기 때문에 교체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김정은 처형 숙청의 가장 큰 특징은 어느 한순간 김정은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제거해야 되겠다. 그러면 제거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어떤 아주 충동적인 즉흥적인 그런 성격 또 어느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뭐 분노, 조절 장애 이런 현상이 김정은에 내재되어 있다. 사이코패스 같은 성격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렇죠. 그런 사이코패스 성격에서 처형되기 때문에 누가 안전하다,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데 지금 여기 CG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그 최근의 1년의 특징에서 그래도 분석을 하다 보면 이제 뭐 색깔로 나타나는데 교통신호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 파란색이 이제 안전그룹이라고 그래가지고 황병서 처형인데 이제 황병서 같은 경우에는 그 상당히 이 당뇨로서의 신뢰가 커가지고 군 총정치국장 서열 1위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졸지만 안 하면 되는 거네요. 졸지만 하면 되는 거죠. 건성박수를 친다든가, 뭐 비웃는다든가. 잘생긴 건 상관없습니다. 잘생긴 건 김정은이가 제대로 된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전혀 관계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최영애 같은 경우는 아주 대를 이어서 충성하는 그런 집안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영애는 비교적 안전지대에 있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안전그룹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사람들, 요 밑에서 권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비교적 그래도 그 조는 정도 갖고는
죽지는 않을 수 있다. 아니죠. 조라도 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왜 그러냐면 최영애 같은 경우요. 예. 사실상 김정은 체제의 3대 핵심 인물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최영애가 죽지만 않았지. 또 지방의 하방 이런 그 총학교육 같은 걸 안 받아서 그렇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치국원 됐다 박탈당했다. 또 정치국장 했다 박탈당했다. 또 그 부위원장 됐다가 또 박탈당했다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예. 바늘방석이죠. 이거. 그러면 결국에는 파란불이 없는 거고 여기도 노란불로 했어야 이게 되네요. 굳이 이렇게 하다고요? 한다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지 예. 절대적인 건 아니다. 그렇군요. 요 아래는 뭐 갈수록 더 위험수위가 높아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김원웅이나 최보일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 왜 그래도 가운데 이 노란색을 갖춰놨냐? 사실 지금 이 김원웅이나 최보일이가 북한 감시 통제 체제의 핵심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조금 나중에 제거할 거 아니냐. 예. 이래서 제가 보기에는 노란색으로 갖다 놨고 이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이영길이는 이제 그 지금 현재 이제 작전국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총참모장인데 서열이 왔다 갔다 해요. 2등으로 갔다 3등으로 갔다. 이거 보면 흔들흔들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언론에서 이 빨간색에다 올려놓은 것 같고 예. 최영림이는 뭐 어차피 실권도 없고 누가 제거해도 뭐 놀랄 사람도 없고 시비 걸 사람도 없으니까 예. 가장 어떻게 보면 또 더구나 민간인이지 않습니까? 북한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이게 언제든지 경제 실정으로서 제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네. 눈물이 더 많이 흘리는 것 같습니다. 자, 전상철 차장. 네. 오늘 김정은이 노동신문의 모습을 드러냈던데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일단 같이 간 사람이 이제 황병서 총정치국장은 따라갔는데 예. 현영철이 안 보인다는 점에서 호명도 안 됐고 안 보인다는 점에서 이제 숙청된 게 맞구나 예.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현재 사진인데 네. 합성을 같이 했네요. 합성을 한 사진이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사진이 여기 왜 나와 있나? 네. 그러니까 없는데 일단 넣어놨는데 원래 이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없었다는 그렇죠. 거죠. 오늘 보니까 전부 다 수첩을 하나씩 들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받아줬고 예. 웃고 있습니다. 근데 네. 오늘 어제 과음을 했는지 얼굴 띵띵 부어 있어요. 김정은 얼굴 보면. 예, 얼굴이 예전보다 좀 살이 더 찐 것 같습니다. 과거에 장성택이 처형된 다음에는 굉장히 얼굴에서 그늘이 있었거든요. 예. 오늘은 현영철을 숙청했는데도 얼굴이 밝은 걸 봐서는 이제 뭐 2인자 자기 고모부도 죽이는데 뭐 군부 2인자 하나 제거한 거 가지고는 이제 눈 하나 깜짝하지도 않는 이제 그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어쨌든 간에 현영철이 저 사진에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숙청 사실은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근데 보니까 이 신문 사진에는 등장을 안 했는데 보니까 TV 화면에는 현영철이 아직도 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무슨 곡절이 있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이 됐는데 가장 큰 것은 현재 다른 사람들이 이제 숙청됐을 때는 이 공개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예. 바로바로 공개하는 경우 해서 또 이 나중에 바로 이어서 삭제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지금 현재 그 현영철의 처형의 경우에는 몇백 명의 군 고위 인사들만 강건 종합군관학교에다가 모아놓고 처형을 했지. 이거를 북한 당국에서 공식화시키질 않았어요. 예. 그래서 공식화시키는 시간까지에는 공식 기록에서 삭제하라. 이런 그렇군요. 명시적인 지시가 아직 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예. 그 얘기는 바로 뭐냐. 북한의 내부적인 정치 이런 행정체계가 일사불란하게 이 김정은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는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 이렇게 해석도 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소문에 의해서 처형됐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자연스럽게 퍼지게 해가지고 이거 봐라. 그렇군요. 너희들 말하는 한 칼에 생명이 날아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포 심리를 좀 극대화시키려는 좀 아주 비인간적인 통치술이죠. 예.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걸 싶습니다. 누구한테 배웠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일단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이가 어린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다. 예. 그죠? 어떻습니까? 실제 이 모습에서 컴플렉스가 느껴지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나이가 어려서 이 컴플렉스를 느낀다는 것이 많은 북한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말하자면 취약점 중에 하나예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나이 하나 가지고 북한의 지금 김정은의 비정상적인 통치 행위를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미흡하고 굉장히 순진한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기본적으로 김정은이의 DNA 통치 구조가 잘못되어 있는 데서 비롯됐다. 예.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이는 어리지만은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정상적인 국가의 리더십이 뭔지를 알 수 있는 어떤 지적 작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는 비정상적인 지도자 중에 가장 극치를 달리는 사람이다. 그렇군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아주 그 잔인한 예. 방법의 통치를 통해서 집권 기반을 다지려고 하는 그런 행태를 보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천상철 차장. 예. 자, 근데 김정은이 지금 보면 겁나는 게 없어요. 그죠?
자기 측근들, 군부의 핵심들 다 지금 처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유독 겁내는 지역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함경북도 얘기인데요. 김정은이 지금 2011년 12월에 집권을 했으니까 5월로 지금 따지면 40개월 정도가 됩니다. 네. 그동안에 현지 지도 횟수를 계산해 봤더니 정확히 592번. 나눠봤더니요. 40개월로 나눠봤더니 한 달에 한 14번 꼴. 현지 지도를. 네. 이틀에 한 번 꼴로 현지 지도를 다닌 겁니다. 뭐 예. 여러 군데 다닙니다. 뭐 군대도 다니고, 양어장도 다니고, 또 애육원도 다니고, 물놀이장도 다니고, 스키장도 다니고, 여러 군데 다니는데 주로 평양에만 몰려 있습니다. 네. 평양에 거의 이제 반 이상을 평양에, 한 거의 6분의 4, 3분의 2 정도를 평양에 많이 다니고요. 근데 딱 한 군데, 그러니까 원산도 가고, 함흥도 가고 하는데 딱 한 군데 안 간 곳이, 한 번도 안 간 것이 함경북도였습니다. 지난 3월에 한북 나선시에서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동상 제막식이 열렸는데도 여기 불구하고 꼭 가야 되는 데인데. 예, 거기에 가지 않았습니다. 함경북도에 뭔가 두려운 게 있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것인데 뭐가 두려운 거예요? 현재로서는 이 함경북도가 탈북자도 많고요. 예. 이 사회주의 체제가 저 북쪽의 끝이다 보니까 김정은의 어떤 이 이념이나 이게 끝까지 잘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면 혹시 뭔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본인이 환영받지 못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우려 이런 것 때문에 함경북도는 잘 찾지 않는 것으로 지금 해석이 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천상철 차장이 분석을 해줬는데 맞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분석도 상당히 설득력 있게 지금 예. 제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김정은의 통치 기반이 이 체제의 폐쇄성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먼저일수록 강력한 통치들이 멸미쳐요.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탈북 현상이 유독 가장 많은 지역이거든요. 예. 그리고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체제 불만 요인이 항상 가중되고 있다. 그래서 체제 이탈 요소가 강하다는 그렇군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충 기질이 제일 강한 지역, 예. 반란 기질이 가장 강한 지역입니다. 반란 기질.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북한 내부 상태가 상당히 지금 불안한 상태고 지금 어떻게 급변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는 아주 불안한 그런 상황인데 우리 군 또 정부 당국 청와대 안보 태세 확실하게 정비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옥훈 교수님과는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